무조건적으로 그 비자를 빨리 받으려고 하시는 그 한인분들의 욕심, 그리고 자신의 그 돈 욕심을 채우려는 변호사들, 그러면서 미국 사회의 시스템을 깨버리면서까지 그런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 안타까운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량한 피해자들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말씀드렸듯 아마도 이번 사건은 마지막이 아닐 거예요. 계속 그런 분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바인데드입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다가 청취자분들,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이 생겨서 오늘 영상을 시작합니다. 미국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원하시는 모든 분들이 사실 영주권을 받고 싶으실 거예요. 영주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이해될 수 없는 것인데, 잘 모르시면서 너무 빨리만 받으시려고 하시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수년간 또 애를 태우시고 기다리시고 많이 마음에 병을 들게 하죠. 그리고 그 영주권을 받으셨어도 안타까운 사건으로 인해서 영주권을 다시 반납하는 그런 사태들도 최근에는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모두들 영주권을 받기를 원하시지만 과연 제대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정말 많이 고민해 보셨나요?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접했던 이야기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어느 한 변호사가 회계사와 공모해서 유령 회사를 차리고, 이를 통해서 한인 고객들한테 고액의 수수료를 받으면서 취업 비자를 날선해주고 영주권을 스폰해주고, 그리고 이 변호사와 회계사들은 그 유령 법인을 만들어서 임의로 매출도 발생시키고 수익도 만들고 세금도 내고 또 직원들 막 가짜로 급여 명세서까지 만들어가지고 전 상당한 그 조직적인 조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취업 비자랑 취업 영주권을 지원을 했던 거죠. 여기서 잘못된 것은 과연 뭐죠? 오늘 본 사건에 대해서 비자와 영주권 신청자 입장, 그리고 변호사 입장,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자와 영주권의 신청자 입장입니다. 미국은 비자와 영주권을 신청할 때 반드시 그 비자와 영주권의 목적과 신청자의 조건에 맞는 신청 방법으로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신청자가 있을 때 그 신청자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조사해가지고 그것을 점수안해서 신청자가 여러 명 있으면 1등, 2등, 3등을 나눠서 1등은 먼저 주고 2등은 천천히 주고 3등은 아예 안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신청자가 신청하는 그 비자의 사유와 종류, 그리고 영주권 분류에 맞는 비자나 영주권 신청자한테 과연 이 분류에 맞는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비자와 영주권을 발급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학생 비자를 신청했다고 하면 그 신청자가 진짜 학생인가? 진짜 공부하러 이 나라에 들어오는 건가? 그 의도가 발급의 기준이지, 이 친구가 공부를 얼마나 잘해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학교를 가고 그런 것은 사실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그 공부 이외의 것들, 예를 들어서 재산이 정말 많다든지 아니면 다른 특기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 또한 판단의 대상은 아니에요. 학생 비자는 단순히 공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사람이 그것만을 판단하게 됩니다. 바로 그 학생 비자의 목적에 맞는지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학교가 막 좋은 학교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부의 아이비리고, 그런 학교들은 또 비자가 잘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작은 지역의 작은 학교들, 그런 데는 비자가 잘 안 나온다? 그렇게도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단순히 학교가 좋아서 비자가 잘 나왔다기보다는 그 정도의 학교를 갈 학생이라면 분명히 공부를 목적으로 온다는 그런 판단을 하신 거기 때문에 비자가 잘 나오는 거고요. 분명히 자신이 공부하는 사유와 자신의 공부 목적을 설명할 수 있으면 학교의 규모와는 사실상은 상관은 없습니다. 영주권도 마찬가지예요. 영주권에는 예를 들어서 취업 영주권을 들었을 때 1순위, 2순위, 3순위라는 게 있죠. 보통 1순위가 더 고학력, 높은 스펙을 요구하고요. 3순위는 좀 낮은 스펙을 요구하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자가 1순위를 냈을 때 과연 이 사람은 1순위에 맞는 사람인가, 신청자가 2순위 냈을 때 이 사람은 과연 2순위에 맞는 사람인가, 아니면 3순위라면 또 3순위에 맞는 사람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정말 좋은 사람들은 영주권을 주고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1순위를 주고 그보다 약간 못한 사람들은 2순위를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예가 있었죠. 보통 많은 한국 분들이 미국에 이민 오실 때 자기의 스펙을 상당히 좀 보통 스펙이 보통 높죠. 그러니까 나는 뭐 좀 대단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뭐 1순위나 2순위로 먼저 준비를 하십니다. 근데 그 스펙이 사실상 뭐 그 1순위나 2순위에 모자랐다기보다는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스펙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뭐 1순위나 2순위로 준비하시다가 결국은 영주권을 못 받고 3순위로 쉽게 받으시거나 아니면 반대로 3순위로 내가지고 준비를 계속 했는데 사실은 이분은 3순위가 아닌 2순위나 1순위 맞는 분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3순위는 진행이 안 되다가 또 쉽게 2순위나 1순위로 되시는 분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것을 신청해서 받는 것이 비자 그리고 영주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안타까운 점은 한국 분들이 미국에 오셔가지고 비자나 영주권을 취득하시려고 할 때 보통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건 뭐죠? 라고 많이 질문을 하신다는 점이에요. 가장 빠른 것은 뭐죠? 이 질문은 사실상 여러 가지 조건과 여러 가지 다양한 영주권 준비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나는 무조건 빨리만 받겠다. 과정은 상관없이 결과만 중시하겠다. 이런 의도 아니셨나요? 그거는 많이 곤란해요. 빠른 것은 좋지만 자신에 맞는 것을 선택하셔야 결국은 편안하게 정상적으로 비자와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다음에는 가장 빠른 것은 뭐죠? 그게 아니고 가장 나한테 맞는 건, 나한테 적합한 것은 뭐죠?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게 보다 맞는 것 같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취업 비자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취업 비자를 이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과연 이 일을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취업을 하셨을 거잖아요. 과연 이 일을 얼마나 더 오래 해야 되는 거죠? 일을 관두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요, 취업 비자란 것은 미국에서 취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비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취업을 통해서 비자를 받았으면 그 취업을 일정 기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미국 정부는 이 사람이 미국에서 취업할 것을 가정해서 계속 영주권과 아니면 비자를 주는데 신청자들은 그 비자나 영주권의 과정은 무시한 채 목적 달성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취업 영주권도 마찬가지예요. 취업 영주권 받으시고 과연 뭐 6개월을 일해야 되느냐 아니면 1년을 일해야 되느냐 그렇게 막 논란에 많은 분들이 그런 논쟁을 벌이시는데요. 미국 이민법상에는 딱히 뭐 6개월이다 1년이라 나눠 있는 것은 없어요. 미국에서 취업 영주권을 줬다는 것은 그 분야에 그 직급에 그런 업종에 맞는 사람들을 일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영주권을 주면서도 해외에서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이지 너는 이 영주권을 줬으니까 뭐 6개월만 일해 1년만 일해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전반적인 개념을 모르시고 불평불만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취업 영주권을 하기 위해서 뭐 얼마의 돈을 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끝까지 고생을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나는 돈을 냈는데 왜 영주권 안 주는 거야? 그렇게 막 따지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국에 오셔가지고 비자와 영주권을 받으시는 그런 바른 방법이에요. 제가 서두에 오늘 그 잘못된 이민 변호사의 그런 사례를 빗들어서 왜 그런 사례가 계속해서 우리 한인 사회에 나오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신청하시는 분들조차 일단 첫 번째로 미국에서 제공해주는 비자나 영주권에 대한 개념을 오해하시고 너무 자신의 상황과 다르게 무조건 빨리빨리 뭐 돈을 써서라도 빨리빨리 그렇게만 하시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그 불법을 저지른 변호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변호사라는 분들은 그 나라의 법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그 나라에 많이 익숙하다는 뜻이 되겠죠. 당연히 그분들도 그 불법을 저지르시기 전에 그것이 불법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얼바인들도 미국에 와서 많은 이민 변호사들을 만나봤고 또 가까운 분들 중에도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변호사님들한테 질문을 하신다고 해요. 변호사님 이민 수속도 중요한데요. 어디서 그 스폰서를 구할 때가 좀 없을까요?
그렇겠죠. 스폰서라는 게 미국에 있는 회사나 이런 미국에서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 미국에 처음 이민 오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미국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스폰서를 갖고 있지 않을 테고 취업 예를 들어서 뭐 취업 영주권을 준비한다던가 취업 비자를 준비할 때 가장 필요한 그 스폰서에 대해서 누군가가 좀 이렇게 좀 준비해 주길 바라실 겁니다. 하물며 돈을 써서라도 말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실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은 단호하게 말씀을 주세요. 저희는 합법적인 이민 과정을 도와드릴 뿐이지 스폰서에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정상적으로 일을 처리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간혹 그런 분도 계세요. 한번 알아볼까요? 아니면 선생님이 스폰서를 한 병 받아주시면 제가 또 선생님은 또 스폰서를 알아봐 드릴게요. 뭐 이렇게 뭐 교차 스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 다 불법이죠. 사실 미국 이민법상 비자와 영주권은 그 비자와 영주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취업을 했기 때문에 그 취업한 사람이 미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비자와 영주권이 필요한 거고 또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배우자와 살기 위해서 비자나 영주권이 필요한 거고 마찬가지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투자금을 지키기 위해서 비자나 영주권이 필요한 거지. 미국 정부는 너 돈을 얼마 투자해 그럼 내 영주권을 줄게 너 취업해 영주권을 줄게 이렇게 조건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거주하는 거지 미국에 거주하기 위해서 그 영주권이나 비자의 조건을 맞춘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은 미국 사회에서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변호사님들은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을 많이 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스폰서가 없어서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시는 그런 많은 분들을 보셨을 테고 그러면서 약간의 욕심이 나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님들은 보통 많은 지인들이 알고 계실 가능성이 크죠. 내가 아는 지인 누군가가 스폰을 해주면 나도 돈을 벌고 이 사람도 좀 뭔가 재정적 이득을 받을 수 있고 또 이 사람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고 서로 좋은 거 아닌가?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죠. 이러면서 그런 불법적인 관계가 탄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몇 건 하다 보면 그 변호사님은 사실 욕심이 좀 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들을 한 명, 두 명 소개시켜주다 보면 결국은 자신의 친한 지인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한 단계 더 벗어나서 이 불법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서 본인이 회사를 차리고 그 회사에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해서 회계사를 고용하고 아니면 회계사와 협업을 하고 그러면서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행동을 더 키워갔던 거죠. 이러면서 그 변호사님들은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그 변호사님과 그 회계사님들 불법적인 일을 행하신 분들은 사실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미국에서는 회사 설립도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또 협력하는 회계사를 통해서 그럴싸하게 보이는 회사를 만들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당 오랜 기간 동안 불법적인 비자와 영주권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근데 과연 이런 일들이 과연 어떻게 그렇게 생길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 답은 미국은 지극히 신뢰 사회이기 때문이에요. 미국이라는 사회 시스템은 정말 그 신뢰라는 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이나 기차역에 개찰구가 없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또 영화관에서는 자신이 표를 한번 내고 들어가면 이쪽 1관에서 2관으로, 2관에서 3관으로 이동하기가 상당히 좀 자유로운 시스템은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해당 지역 그리고 또 미국을 잘 모르시는 어떤 분들은 야 미국에 갔더니 지하철이 공짜야, 기차가 공짜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에 가면 아침에 영화표를 한 표만 끊으면 2회차, 3회차, 4회차 막 돌아다니면서 풀로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다들 자신의 그 작은 경험을 너무 확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은 신뢰가 보장되는 그런 신뢰로 기반되는 사회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행 오신 분들은 잘 몰라서 어떻게 보면 불법은 아니지만 불법? 잘 몰라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이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만 올라가면서 잘못된 정보들이 인터넷으로 많이 확산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잘 몰랐으니까. 하지만 변호사는 아니죠. 변호사는
분명히 그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텐데, 그리고 그 신뢰 사회 시스템에서 잘 알고 있었을 텐데, 네, 어떻게 그렇게 돈 욕심에 어떻게 아니면은 정말 스폰서가 없어가지고 신청할 수 없는 분들이 정말 그렇게 안타까웠을까요? 아무튼 네, 그런 불법적인 행동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 신뢰 사회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미국은 정부 기관의 행정 처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해마다 세금 보고를 합니다. 그 세금에 대한 결정도 사실 상당히 자율적인 부분이 많아요. 미국에서는 세금 보고를 할 때 상당히 그 자율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보고한 숫자에 대한 그 증빙 서류도 받지 않죠. 믿을 테니까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정도의 그런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심이 가서 정부에서 요청하면 그때 자료를 제출해. 네,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변호사님도 그 회사 설립과 운영에 대한 부분, 아니면 뭐 세금과 그리고 뭐 비자와 영주권 스폰에 대한 부분까지 사실상 특별한 조사 없이 그냥 잘 막 여러 건을 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뉴스를 보니까 그게 한 8년인가 뭐 계속 그 일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결국은 그 불법이 발각됨에 따라서 그 변호사님은 아마 그 신뢰사회 시스템을 깬 것에 대한 상당히 혹독한 결과를 받으실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 사실 이번 사건이 이번 한 건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뭐 큰 이슈로 부각되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정말 지금까지 너무 그런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 계속 변화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그 비자를 빨리 받으려고 하시는 그 한인분들의 욕심, 그리고 자신의 그 돈 욕심을 채우려는 변호사들, 그러면서 미국 사회의 시스템을 깨버리면서까지 네, 그런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 안타까운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량한 피해자들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말씀드렸듯 아마도 이번 사건은 마지막이 아닐 거예요. 네, 계속 그런 분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미국에 오시는 개개인이 스스로가 본인이 정한 기준을 세우고 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자신이 그 미국 비자와 영주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큰 그림을 갖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또 그런 노력이 선행돼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이런 불법적인 행동, 그리고 이런 것들이 뉴스 기사화되고, 또 그런 분들은 뭐 많은 징계 많은 네, 제재를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사라지지 않고 있죠. 안타깝고 자기 스스로 네, 그러지 않으려고 챙기고, 만약에 그런 일로 비자나 영주권을 받으셨으면 바로 원천 무효가 됩니다. 네, 그래서 바로 미국에 살고 계시다가도 바로 한국에 추방돼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미국은 처음에 제공하는 것은 자유롭지만 그것이 만약에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에 대한 제재도 상당히 혹독합니다. 본인이 미리 알고 꼼꼼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오늘 좀 도움이 되셨나요? 어떻게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비자와 영주권에 대한 생각이 과연 맞는 건가요? 저도 비자와 영주권을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또 변호사님들과 이야기 많이 나누고 이러면서 제 나름대로의 그런 기준과 가치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 살면서 미국 사회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것이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하지만 저도 경험이 그리 크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뭐 많은 분들을 만났다 하더라도 제가 만난 분들은 상당히 또 제약적이겠죠. 제가 만약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댓글로 말씀 주시면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험 많은 이민 선배님들의 의견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얼바인데디는 미국 이민과 미국 생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솔직하고 가슴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나누면 좀 더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미국 생활을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영상 좋았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뵐게요. 바이.